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이하상 변호사 아시죠? 이하상 변호사가 이진관 판사와 백대현 판사를 향해서 그야말로 저격을 했는데요. 이건 엄청난 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는 저번에는 또 이진관 판사에게 막말을 했다고 법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진관 판사로부터는 감치 명령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진관의 재판 결과, 그리고 백대현의 재판 결과, 이 판결문을 보고 이에 대해서 같은 변호사로서, 법조인으로서, 그러니까 같은 법조인이죠. 같은 법조인으로서 도저히 이것이 수긍이 안 간다 이거죠.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놓을 수가 있는가? 이 판결문을 사실상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사이코패스가 칼을 들고 아무나 찌르는 느낌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에 의해서, 지금 엄격한 증명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판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독단에 의해서, 망상과 추측에 의해서 판결문을 썼다라는 것이죠. 자,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그 이진관 부장판사 막말을 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법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법원이 나서서 고발하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이하상 변호사가 이진관과 백대현 부장판사를 가리켜서 사이코패스가 칼을 들고 아무나 찌르는 느낌이라며 다시 또 저격을 한 겁니다. 사탄의 계보에 있는 자들이라는 원색적인 비난 역시 나왔습니다. 사탄의 계보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원색적인 비난을 한 겁니다. 판사들에 대해서 도를 넘은 인신공격을 했다,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하상 변호사가 하는 이 공격이 마땅히 해볼 만한, 할 수 있는 공격인지, 그거는 뭐 국민이 판단할 일인데요. 오늘 법정에 따르면 김여현 전 국방부 장관을 대리하고 있는 이호상 변호사는, 대리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이제 변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사는 대리라고 말하고요, 형사는 변호라고 말합니다.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던 등 이같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가 아무데나 칼을 찌르는 느낌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그 비운데, 그걸 갖고 이하상 변호사가 막말을 했다 또 난리를 떠는 모양인데, 지금 또 언론들이 말이죠, 저 기성 언론들이라는 거, 그 뭐 말을 하다 보면 또 유튜브의 성격상 말이죠, 뭐 칼을 갖고 아무데나 찌르는 느낌이다, 사탄의 계보에 있는 자들이다, 그 정도 말을 했다 그래서 막말을 했다면서 또 난리를 떨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이하상 변호사는 최근 진관 그리고 백대현 부장판사의 판결을 언급하면서 흉기가 된 판사들이라면서, 흉기가 된 판사들, 말이 어쨌든 멋있네요. 흉기가 된 판사들, 그러니까 판사가 사실상 이 정의의 도구가 아니라 마치 흉기가 된 느낌이다, 이런 말이죠. 사이코패스들이 칼을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이코패스들이 칼을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끝까지 간다. 대현이가 찢어도 가고 진관이가 찢어도 간다,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백대현이가 그런 판결을 해도, 이진관이가 그런 판결을 해도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뭐 난리 떨겠네요. 뭐 진관이가 찢어도 대현이가 찢어도, 이런 부분이 이제 법원이 볼 때는 또 판사를 모욕했다, 법원을 모욕했다, 또 이럴 것 같으네요. 근데 이게 말이죠, 물론 뭐 아주 그 듣는 사람이 진관이 이진관, 그 다음에 또 대현이 백대현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이거는 이제 그런 의견을 표시하는 거니까 뭐 안 되는 데서는 대통령도 욕하는 건데, 지금 여기를 또 뭐 법원을 모욕했느니 이런 식으로 하면 코미디가 되는 거죠. 자, 이 부장판사는 말이죠, 21일 한덕수 전 총리와의 내란 가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가담 사실을 인정해서 징역 23년을 선고했지요. 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체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하상 변호사는 이진관 부장판사와 백대현 부장판사를 미국 중앙정보국에 신고하자고 제안하는 댓글을 읽으면서 CIA에 신고한다는 거죠. 신고 이유를 자유민주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문제는 이진관이나 백대현이 같은 선수들은 재판이 공정하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저는 얘들이 사육당한 아이들, 그러니까 이재명과 사탄의 계보에 있는 자들이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뭐 CIA 신고 있잖아요. 천주교 파랭이가 하고 있는 신고, 이런 걸 하자고 아마 누군가 댓글을 달았는가 봐요. 그 이제 유튜브 그 댓글 창에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이하상 변호사가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적이라고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문제는 이진관이나 백대현이 같은 선수들은 재판이 공정하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저는 얘들이 사육당한 아이들, 그러니까 이재명과 사탄에 계보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하상 변호사는 한 전 총리를 조롱하게 됐는데요. 한 전 총리를 이제 배신자라고 보는 거죠. 이하상 변호사는 사실 전 총리 한덕수가 제일 전문 용어로 바보같이 됐다. 한 전 총리가 법정에서 벌벌 기었다. 이진관이 눈치를 보면서 자백하고 판사님 해가면서 이진관이 흐름을 안 끊었다. 그래서 이진관이 더 저렇게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 재판을 하면서 오히려 벌벌 기지 말고 판사님 하지 말고 할 말은 하고 공격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다가 오히려 이진관의 흐름을 끊지 못해서 저렇게 지금 23년이라는 형을 받게 됐다. 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의 이하상 권의원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신뢰관계인 동석을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이진관 부장판사에 의해서 감치가 된 적도 있는데요. 두 변호사는 이미 석방된 뒤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이진관 이놈의 XX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대법원 법원 행정처가 나서 가지고 뭐 법정 모욕이다, 명예훼손이다 그러면서 경찰서에 고발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다음에 대한변협에서 뭐 또 징계를 해달라라고 또 법원에서 대한변협에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했다고 대한변협에서 징계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법정 모욕이라는 건 이제 법정에서 해야 모욕이 되는 거고 법정 밖에서 뭐 판사를 욕했다고 해서 그게 법정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엄밀히 해야 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이제 되느냐 하는 것인데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A는 B다. 사실이 해당하는 거. 그런데 의견을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명예훼손이 될 수가 없어요. 의견을 얘기하면 그건 사실상 모욕도 되기가 어려운데요. 여기 보면은 사이코패스들이 칼을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찌르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건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잖아. 비유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끝까지 간다. 뭐 대현이가 찢어도 가고 진거리가 찢어도 간다. 이런 말들도 이제 뭐 꼭 존댓말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뭐 대현이 진관이 이랬다고 그래서 뭐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찢어도 간다 이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판사의 판결을 두고서 지나치게 모욕하는 거 아니냐, 사적인 감정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런 것들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모르겠네요. 또 이거 뻔히 지금 나오는 얘기가 또 법정을 모욕했다 무슨 뭐 또 하면서 아마 또 뭐 이하상 변호사와 권의원 변호사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라든가 또는 법원에서 또 무슨 뭐 성명을 내고 뭐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오히려 뭐 그런 것이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또 이하상 변호사하고 또 이 변호사들만 키워주는 꼴이 돼요. 사실은 말이죠. 뭐 그렇습니다. 이하상 변호사가 지금 더군다나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고 저번에 또 감치까지 이렇게 또 명령을 받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입장에서 지금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법조인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진관 판사나 백대현 판사가 내란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지금 또 선고한 거, 그리고 또 양형에 있어서 말이죠. 지나치게 또 그렇게 높은 형을 선고한 거, 이런 것들은 다분히 감정적인 거 아니냐. 다분히 감정적인 그런 판단을 했다면 그거는 판사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판결을 보면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지나치게 또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 또 어떤 편향적인, 이념 편향적인 이런 판결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이 든다. 칼 들고 설치는 느낌이다. 뭐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하상 변호사 대단합니다. 전혀 주눅들지 않고 말이죠. 법정에서도 보면 전혀 주눅들지 않고 저번에 또 감치까지 또 당하고 그 다음에 또 고발까지 당하고 그렇지만 전혀 주눅당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지금 마음껏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 판결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뭐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나를 떨지만 한쪽에서는 이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심지어 조선일보마저도 말이죠. 이 판결에 대해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란이라고 하는 거 정말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한 지방의 평을 해야 할 정도의 폭동이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이 되느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비판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